안녕하세요. 구초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그리고 탄력성의 기본 개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서 수요의 변화인데요. 수요가 증가를 하면 이럴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A라는 상품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러한 욕구가 수요라고 했을 때 수요가 증가되면 사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균형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A라는 재화에 대해서 수요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면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하락이 되고,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양은 감소할 것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P 가격이라 그랬죠. 요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X축은 Q입니다. 공급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균형량은 P0와 Q0 이 점에서 형성이 되지는데요.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 곡선이 증가했을 때 만나는 점 균형량은 P0는 P1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죠. 그리고 공급량도 Q1에서 Q1으로 Q0에서 Q1으로 균형량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을 때는 균형 가격도 P0에서 P1으로 하락이 되고요. 균형량도 Q0에서 Q1으로 이때는 반대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상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그건 벌써 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리고 말로 봤을 때 머릿속으로 언뜻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수요 공급 함수를 배울 때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빠르나 저희 그 시험에서는 그래프 그린 걸 이해하고 바로 문장으로 봤을 때 머릿속으로 수요 증가가 되면 바로 균형 가격은 상승이 되고 균형량은 증가되더라 하는 것들이 바로 머리에 떠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공급의 변화인데요. 공급의 증가는 수요 곡선과 틀리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가 되면 공급이 이렇게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증가가 되면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도 Q0에서 Q1으로 늘었죠. 당연히 공급을 한다는 것은 균형량 자체가 양이 늘은 거니까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양은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먼저 균형량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급이 증가했구나. 그럼 양은 당연히 늘었겠지. 공급하고 가격은 반대라 그랬구나. 그러면 균형을 잃은 가격은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이해가 안 되면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걸 갖다가 많이 그려서 머릿속에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오랫동안 가지기 위해서 머릿속에 넣어둔 다음에 그걸 항상 암기하는 절차를 꼭 걸친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는 바로 연상될 수 있도록 숙달되게 그렇게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은 이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주어집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첫 번째는 변화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됐다는 거죠. 두 개 다.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다. 같으면 이 부분 내려옵니다. 균형량은 증가가 되겠지.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을 하겠지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폭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이때 균형각은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증가되면 뭐라 그랬나요? 균형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때는 불분명이 아니고 상승인 것입니다. 변화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알 수가 없다 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주었을 때는 균형량은 두 개 다 감소하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지. 그리고 균형 가격도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는 균형 가격이 서로 반대되는 부호가 반대되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 두 개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 수요가 증가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그랬죠. 공급도 감소하면 수요는 일정하겠지만 공급이 감소하니까 균형 가격도 당연히 상승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량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되면 균형량은 증가할 거지만 공급이 감소되면 균형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어떤가에 따라서 균형량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됐다든지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됐든지 두 개의 변화의 반경이 다른 것은 균형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으로 명확하게 보이나 균형량은 불분명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의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요걸 아마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머릿속에 잘 연상을 해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가격 탄력성 부분인데요. 가격 탄력성 부분은 균형량과 더불어 두 개 연동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격 탄력성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가격 탄력성 그리고 에 따른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균형량 부분에서는 작게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도 출제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를 확실하게 맞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제도 좀 난이도가 쉽게 출제할 수도 있고요. 어렵게도 출제할 수 있는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정형화가 되어 있으니까 익숙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의 변화율입니다. 변화를 나누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숫자로 나오는 거고요. 가격의 변화율은 원래의 가격분의 나누기 가격의 변화분, 그리고 원래의 수요량을 수요량의 변화분으로 나눈 거, 그것이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요 개념은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가격의 변화율은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화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화분을 일컫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시장에서의 균형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균형은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수평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요, Y축은 가격이라고 했고요. X축은 양이라고 했죠. 지금 저희가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수요를 보고 있으니까 양은 수요에 해당되는 수요량이 되겠죠. 이렇게 극단적인 시장, 완전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이 Q, 수요량, 즉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죠. 수요량은 불변이 되겠죠. 가격만 변화되겠죠. 그리고 완전 탄력적인 시장에서는 이게 수평선에 준해서 나타납니다. 즉 가격은 일정하고, 즉 가격은 불변하고, 그리고 수요량만, 거래량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전 탄력적인 시장에서는 수평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가격이 불변하다.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불변이고, 이렇게 그래프는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해하기 쉽게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탄력 두 글자 않지 않습니까? 탄력적인 것은 가격이 불변하고, 비탄력적이다, 비탄력 세 글자죠. 이때는 거래량이 불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8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그런데요. T점, T 플러스 1 시점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2022년이라고 그러면 T 플러스 2023년이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호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공급 곡선 S라고 보통 표시가 됩니다. QS는 EP고 T 시점에서 수요 함수는 QD1는 900 플러스 P다. 그래서 균형량은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가 만나는 점이겠죠. T 플러스는 QS와 QD1이 이렇게 이꼴 관계를 놓고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EP는 900 플러스 P. 그러면 마이너스 P니까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3P가 됐죠. 3P는 900, P는 300. P가 300이면 P를 300을 넘어주면 Q는 600이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 T 플러스 1 시점의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QD의 2는 1500 빼기 마이너스 P다. 공급 함수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EP하고 EP는 1500 마이너스 P 이렇게 식을 놓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P니까 1로 왼쪽으로 이항해 되면 3P는 1500, P는 500이니까 P를 500을 넣으면 Q는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했으니까 200이 상승할 것이고요. Q는 600에서 1000으로 됐으니까 균형량은 400이 증가한다는 것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제33회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A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수요가 불변이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만 보면 되겠죠. 공급이 감소하면 먼저 뭐라 그랬나요? 가격보다 보지 말고 거래량을 먼저 봅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상승하겠죠. 하락이 아니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공급이 불변이고 거꾸로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고 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건 볼 필요도 없고요. 벌써 균형 가격은 증가하는데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아까 배웠죠. 동시에 증가했을 때 그럴 때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머릿속에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게 맞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나요? 증가 폭에 따라서 균형 가격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문장을 연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합니다. 그럼 공급의 증가폭만 생각하면 됩니다.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공급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연하게 공급이 증가됐으니까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균형가격은 상승한다니까 틀리게 되는 것이죠. 4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그러면은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 문장이 바로 연결되겠죠. 여기까지는 맞았고요. 4번과 같이 문제 푸는 것은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감소 폭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이 있다 그랬죠. 이때는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요의 감소폭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감소만 생각합니다. 수요가 감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균형량은 당연하게 하락하겠죠. 답은 4번이고요. 4번이 확실하니까 5번은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5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가 되면 거꾸로 균형 거래량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았고요.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수요는 이때 뭐라 했네?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공급 증가폭만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당연하게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하게 선행이 돼야 문제를 확인하고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기 위해서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에 대해서 개념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수요 함수는 일정한다 그랬잖아요. 수요 함수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급 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가격하고요. 기울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문제 2개가 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 함수가 일정하다는 거, 두 번째 기울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은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S1 공급 함수는 30 플러스 P가 이전에서 2로 바뀌었죠. QS2로 공급 함수 바뀌었는데 30 플러스 2P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함수 D, QD는 150 마이너스 D고요. 이때 또 보면 QD2는 1500 마이너스 P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요걸 보는 순간 지는 겁니다. 요는 QD는 볼 필요 없고요. 수요함수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를 보면은 공급함수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은 공급함수가 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2P니까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3P는 120, P가 40이면 P가 40을 집어넣으면 Q는 70이 되는 것이고요. 변화된 공급 함수는 30 플러스 2P는 수요 함수는 일정하니까요. 150 마이너스 2P 하면 이렇게 하면은 4P는 120, P가 30, P가 30이면 P가 30을 집어넣으면 Q는 90이 되는 것이죠. 물어보는 것은 균형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가격은 40원에서 30으로 10만큼 감소됐으니까 균형 가격은 10 감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잖아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X 앞에 나오는 이 A가 기울기로 배웠는데 우리는 Y 대신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P라고 그랬죠. 그래서 P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바꾸면요. P는 지금 P 빼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왼쪽으로 다 이항시키면 되겠죠. QS1 마이너스 30 그러면
Q 앞에 숫자가 뭐가 있나요? 1이죠. 이때 기울기는 1인 것이죠. 두 번째, EP, P 빼놓고 EP는 QS1 31로 가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P 앞에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눠야 되겠죠. P는 2분의 1 QS 마이너스 15.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만큼 기울기는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문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요. 기울기가 물어보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수요함수가 일정했다 하는 거, 공급함수가 일정했다, 변화됐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만 정확하게 이해되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문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량에서 문제를 좀 처음과 마지막 번 두 개를 했는데요. 형태 요거 말고 이제 수요가 2배 늘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지는 않은데요. 다음에 제가 문제만 가지고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건 좀 더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나가면 문제에 대해서도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탄력성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력성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